제가 2시쯤 돼서 도착하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자료를 만들 것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첫째는 그 수색의 어려운 걸 알겠더라고요. 그 감매도, 진도와 그 감매도 사이에가 침몰한 데인데, 그 진도 팽목항에서 한 20km 전방, 감매도 1.6km 정도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쪽이. 근데 팽목항 주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뻘물입니다. 이게 물이 굉장히 탁합니다. 그리고 조류가 지금 가장 최고 사리 때다 보니까 조류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빠른 조류와 그 탁한 물에서는 수색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알겠더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보이는 현장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고요. 진도 실내체육관에 안산 단원고등학교 그 학부모, 그러니까 자식이 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학부모들이 한 300명, 300명 정도 모여있고, 그 밤에 그 목포만 듣고 울부짖고 있는데 너무나 참담했었어요. 또 한 군데는 그 사고 현장이 바라보이는 곳이 팽목항이라는 곳인데, 그 팽목항이 진도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이렇게 선창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선창가 쪽으로 이렇게 텐트가 몇 개 쳐져 있고, 그쪽에 그 119 의료 센터 그쪽으로 배가 이제 시신이나 사람이 들어오는 데인데, 의료진도 다 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바닷가 쪽에 학부모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모포 하나씩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밤새 앉아 있는, 울부짖고 앉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참담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데였는데, 그 팽목항 주변에는 거의 정부 관계가 높고, 유가족들, 시신이 들어온 사람들은 유가족하고 실종자 가족들하고 의료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그래서 유가족들과 그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가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도착한 곳이 목포에 있는 한국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저희 인천 시민 5분이 입원해 있었고요. 또 그 한국병원에 들어갔더니 그 5분 중에서 영유초등학교 동창분들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진도에 있는 한국병원에는 그 승조원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놔뒀고요. 그 다음에는 해남에 있는 오리병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김대현 씨하고 또 2분이 계셨어요. 2분 계셨고, 우석병원에도 2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보고, 또 현장 나가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 또 그 실종자 가족분들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상황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시 55분에 그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봤던 분이 우리 인천 시민인데 연수동에 사신 김대현 씨던데, 그분이 가장 위에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더라.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가다가 좌측으로 굉장히 급하게 꺾더라. 그래서 이렇게 폼을 이렇게 그리면서 꺾었겠죠. 이렇게 꺾은 순간에 배 한쪽으로 기울더라. 물론 이렇게 배를 꺾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형 화물 트럭이 가다가 직진하다가 좌측으로 틀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면서 전복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좌측으로 꺾으니까 배가 이렇게 들리면서 컨테이너가 위에서 펑 먼저 떨어지더라. 컨테이너가. 그래서 빵 소리가 났고, 그 순간에 배 안에 있던 사람과 짐이 한쪽으로 일체히 쏠리면서 배가 더 기울어졌다. 그러면서 3층, 좌측편에 있는 3층 쪽에 그 유리창문 쪽으로 바닷물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배가 침몰로 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쓴 상태에서 조류에 의해서 침몰한 것 같지 않고, 실제 당시 상황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 상당한 속도로 가던 배가 좌측으로 너무 급격하게 틀면서 좌측으로 이렇게 배가 쏠리면서 이 짐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사람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침몰로 갔다. 이거는 이제 김대현 씨 말도 그렇고 신창화 씨라고 용유초등학교 동창인 여성분인데, 그분이 4층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앉아 있는데 배가 갑자기 기울면서 같이 있었던 학생들이 자기 쪽으로 다 굴러 떨어지더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이 한쪽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부딪히고 난리가 났다. 짐도 한쪽으로 다 쏟아지더라. 그 와중에서 학생들이 어머님들부터 저희 탈출시켜 드리겠다 하면서 구명조끼를 나눠주더라. 그 학생들이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침몰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기울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까 제자를 지켜달라. 이게 2번인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점점 침몰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승조원들, 여성 승조원들, 돌아가신 박지영 씨인가? 그분하고 남성 승무원들 또 그 아르바이트생들 뛰어다니면서 빨리 탈출하라. 이렇게 해서 탈출하고 있었고, 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전부 이 구명조끼 나눠주더라. 그래서 뛰어다니 나눠줘서 여학생들이 구명조끼 입고 막 이런 나중에서 배가 점점 기울었다. 그때 4층, 3층, 4층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번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살았고, 그때 못 올라오신 분들은 왜 못 올라오냐고 했더니 그 통로로 올라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우리 소화전 줄 있잖아요. 소화기 보면은 그 줄 있잖아요. 그 줄을 위해서 던져주면서 타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라. 그 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배가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통로가 너무 가파르더라. 너무 가파라서 그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 통로에 이미 물기가 많아서 미끄러서 갈 수가 없더라. 자기도 간신히 올랐다. 어린 여학생들이 타고 올라오기는 불가능했다, 사실상. 그래서 뒤에 많은 학생들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3층과 그 밑에 층에 있었던 학생들은 선생님, 학생이 다 같이 있었다고 해요. 움직이지 말자 이러다 보니까. 그래 탈출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이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저희가 쭉 들어보니까 이 8시 55분에 그 이후에 그때 즉시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혀서 너를 구명조 탈출을 시켰으면 대부분이 살았을 것이라는 게 생존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사 측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사 측에서도 배가 이렇게 기우니까 복원력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단지 희망이었고, 배는 그대로 침몰로 갔는데, 자, 이럴 때 6시 55분에 해경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SNS로 위험하다고 해경과 우리나라 모든 신고기관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 방송에 보셨잖아요. 나는 여기에 따라 우리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경이나 이런 데서 빨리 구조 군환 전문가들을 헬기로 투입을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빨리빨리 대피하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됐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초기 대응 8시 55분부터 9시 사이나 한 30분 정도에 빨리빨리 대응만 했더라면 이렇게 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현장 가면 딱 느껴집니다. 또 해경 함정도 그 인근에 마침 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선들이 많이 구조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겹치면서 이런 참사가 빚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그래서 지금 해경 쪽에서도 보면 이런 사리가 굉장히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게 바다는 이 달의 힘에 의해서 돌잖아요. 태음력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6시간마다 한 번씩 물이 들고 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낮 1시부터 2시 사이가 물이 가장 만조가 되는 시간입니다. 만조가 되면 물의 흐름이 정지합니다. 만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썰물로 돼서 6시간 뒤에, 자, 오늘 아침 7시 8시 사이면은 물이 썰물로 완전히 빻기 때문에 물이 정지합니다.
이럴 때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어제가 가장 살이 때인데 빠른 살입니다. 물살이 빠른. 오늘도 빠릅니다. 내일도 빠르거든요. 이 살이 때는 굉장한 구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럼 조금은 앞으로 3, 4일 지나서 돌아옵니다. 조금이. 이런 시간적으로 봤을 때 구조에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근데 현장에서 가니까 한국병원을 갔는데 그 5분이 인천시, 처음에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2분은 모르신 인천시민이더라고요. 파악이 안 됐던 5분이 계셨는데 그 5분들이 인천시장님이 가시니까 인천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병원 측에서 반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은지 모르니 일단은 하룻밤을 자보고 괜찮으면 동의해 주겠다. 그래서 병원 측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해남 우리 병원이나 또 해남에 있는 우석병원 갔었는데 2분씩 계시더라고요. 즉시 인천으로 지금 바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앰뷸런스를 저희 현지에서 구해서 보냈고요. 어젯밤에 그 진도 그 실내체육관에 가니까 맨 먼저 오셨던 그 인천 사랑병 오셨던 3분, 2분은 인천분이고 한 분은 의정부이신가 그런 기억되는데 강명신가? 그 3분이 같이 이제 일행이었더라고요. 3분이 담요를 쓰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실내체육관 앞에. 우리 가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좀 보내달래요. 택시로 보내달라는데 택시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환자에서 4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라도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그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구조본부하고 이야기했더니 진도에 있는 119 구급차량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119 구급차량 앰뷸런스로 인천으로 보내게 된 겁니다. 어제 밤에. 현장 상황은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리고 개인 소외인데요. 그 어린애들이잖아요. 학생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250명이 지금 실종돼 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을 꽃도 꿈도 피워보지도 못하게 저렇게 실종 상태로 둔다는 이 현실이 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밤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울부짖음과 그 실종자 가족들의 울부짖음, 그 팽모강에서 울면서 담요를 쓰고 있는 그 실종자 가족들을 보고 나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반드시 이런 것은 반드시 책임을 가야겠다. 우리가 이런 무신국형 사고가 나서야 되겠느냐. 이상입니다.